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장 네. 조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네. 지금 나스닥 시간에서 뭐 한 1.4%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시장도 한 2, 3%는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날. 3% 오른다고요? 그럼 정말 왜요?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2, 3% 갈만하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만 이렇게 두드려 맞았잖아요. 특히 우리가 더 물론 네. 이제 중국도 두드려 맞았지만 근데 요즘에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올해 좀 강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보도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부분도 오늘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자본시장법 개정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좀 네.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상법 개정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이제는 그게 뭐 쉽게 되겠냐라고 뭐 저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네. 뭐냐면 이제 정치인들의 얘기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다 이미 한다고 그랬는데 뭐 지난주에도 뭐 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는 보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네. 무조건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을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러실걸요. 하겠냐? 야,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못 움직이겠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되겠냐 그리고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너무 단적 지지는 말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십자형 정도로 십자형이라 하면 화면 한번 보시면요. 보시면 양봉을 좀 크게 주다가 요게 십자형이에요. 윗거리 아랫거리에 있는 요런 모양이 나왔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위아래 변동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지수를 보더라도 다우는 마이너스 0.16, 나스닥 마이너스 0.27, S&P 500 마이너스 0.47 이제 이런 거예요. 금요일도 그랬습니다. 그냥 보합권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미중 무역 협상이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망 분위기가 좀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FMC 회의도 기준금리 동결 예상대로 됐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부분들도 오케이 뭐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투의 시장의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 발표라고 굉장히 세게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그보다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제 가장 신경 쓰는 분위기였고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그냥 보합권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폭이 좀 작았지만 레거시 반도체 쪽은 지난주에는 상대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양봉 주고 지난번에 십자형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5월에 지금 이제 둘째 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돌파하고 해야지만 뭔가 좀 다른 걸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맨 오른쪽 끝에 살짝 그 예, 예. 십자가군요. 보기에 좀 답답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일단 추세가 무너지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큰 변동성 없이 요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도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주간으로 코스피가 0.68%, 코스닥이 플러스 0.09%니까 뭐 아주 큰 움직임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 이제 매수가 있었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보시면은 이 차트 그대로 볼게요. 저점으로부터 큰 양봉을 주었죠. 그리고 3주간 힘차게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십자형, 그 다음 십자형,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십자형이 나온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위아래 폭도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관망 분위기가 상당히 짙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망 분위기가 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또 그랬던 거는 우리는 연휴 이후에 거래일이 3거래일뿐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던 것들이 아니고 뭐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방산, 화장품, 조선, 엔터, 뭐 이런 쪽이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3일뿐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아주 극명하게 네. 원래 셌던 올라갔던 종목들은 계속 오르고 네.
약했던 종목은 뭐 여전히 약했고, 그러니까 일부 강했던 종목이 계속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그쪽 종목을 갖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지지분이라는 시장이었어요. 올라간 종목들은 계속. 근데 그런 종목을 지금 살 수 쉽지 않아요. 그런 종목 사기가. 네. 부담스럽죠. 역사적 신고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네. 신규로 들어가는 분은 쉽지 않거든요. 기관은 합니다. 기관은. 기관은 당연히 지수를 추정하면서 인덱스를 추정하면서 가니까. 그런데 개인 투자들이 쉽지 않은 그런 거래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전체적으로 그냥 등락이 없는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나라 차트 보여드렸고요. 우리 시장은 뭐 미국 시장은 신고가 내고 빠진 상황이었고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렇죠. 좀 더 답답한 부분이 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시장이 좀 기대감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미국 시장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12일 공동 성명 발표한다는 내용이 지금 속속 속보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에서 선물 시장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이게 오늘 지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미국과 중국이 지난 주말에 지난주 내내 얘기했던 게 뭡니까? 아마도 뭐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바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네. 그냥 서로 한번 처음 보면서 해결에 물꼬를 트는 정도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틀간 릴레이 협상을 했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양쪽에서 다 얘기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공식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지금 발표를 좀 하고 있고요. 양국 대표단은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그래서 12일 현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공동 소명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배선 재무장관은 협상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세부 사항은 12일 날 공개할 것이다.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도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경제 무역 협의회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부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 장세는 계속 있겠다. 그러면 실적 발표할 때 시장 자체가 안 좋으면 반영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분위기가 있으면은 호시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써온 걸 또 한번 다시 그대로 써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지수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5월은 좀 과도기이지 않을까. 만약에 좀 길게 본다면 그래도 5, 6월 정도 한 2달 정도는 과도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우리나라가 상대적 저평가이다. PBR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태국보다도 낫다. 요 얘기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한번 말씀 나눴죠. 네. 저평가라는 거는 주식 시장에서는 호재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요게 있습니다. 이건 뭐 오늘 하루 이틀 일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 근데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안 돼, 우리는 맨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정책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향후에 상법과 그리고 자본시장법의 개정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정치 리스크는 이제 그래도 연초보다는 상당 부분 해소되는 네.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하하겠다. 지난주에 내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리 인하 의심하지 마라. 한국은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추경을 비롯한 경기 부양 정책 대선 이후에 곧바로 나올 거고 그런 가운데 시장 정책이 나온다면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리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1분기 GDP 성장률을 봤을 때 19개 중에 꼴찌다. 뭐 뉴스는 맨날 그런 거 나오거든요. 네.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은 그런 걸 반영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릴 때 어떻게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 안 좋은 건 위기이다. 더 여기서 위기 말고 더 안 좋은 어떤 상황까지 처하겠냐라는 네. 표현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악재들을 반영하면서 움직였던 시장에서
조금씩 밑에서부터 그 안 좋았던 게 해소되는 게 조금씩 생긴다면 시장에서 좀 기대가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런 가운데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좀 솔솔 나옵니다. 사실 솔솔 나와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의 달러가 약세가 좀, 그러니까 약세까지 아니더라도 하향 안정화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이제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실제로 많이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좀 우리나라 환율도 하향 안정화, 즉 원화 가치 강세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로 아주 초강세로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한 나라의 통화 가치라 하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추종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추세적으로 막 떨어져가지고 뭐 1,300원 아래 가고 옛날처럼 1,200원 가고 이런 걸 기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네. 워낙에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1,500원을 돌파할까봐 겁내는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500원을 돌파할까봐 겁냈던 시장에서 이것이 하향 안정화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게 추세적인 흐름을 좀 보이면 외국인들은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여전히 지난주 말에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시장이 아주 강한 흐름이 없는 것은 시가총액 1위, 2위에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현재 큰 이슈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2차 전지는 뭐 아직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도체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섹터는 지금 현재 새로운 어떤 호재성 모멘텀이 있으면 좋은데 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수급으로 그냥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특별한 이슈가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만일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삼성전자 삽니다. 네, 그런 이제 수급적 요인을 좀 기대를 시장에서 좀 하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지금 가던 종목만 계속 가는 종목 장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시장의 지수가 움직이는 상황이 되면은 움직이는 종목이 뭐랄까 돈의 흐름이 좀 밝힐 수도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도 좀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셌던 종목들은 다른 이슈가 없으니까 시장도 여기에 좀 갇혀 있고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만 그냥 계속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새로운 섹터가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쪽으로 돈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그 뉴스들을 보니까 우리 시장의 그 하락 쪽으로 베팅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개인 투자들이요. 그래요? 예, 상당히 많이 했대요.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네.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는 여러 가지 지금 아까 공 기자님도 뭐 1위 1비에서 오늘은 1위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여러 가지 뉴스 자체들이요. 당장 밑으로 크게 떨어질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2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1번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관세 10% 예외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미국에 뭔가 해줄 수 있다면, 즉 특별한 양보를 한다면 다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상무장관이 곧바로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국가별로 상대국의 특정 문제는 해결할 것이다. 10%의 기본관세는 예측 가능한 미래까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일부 품목은 협상 과정에서 무관세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면요. 우리 지금 5월 둘째 주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중간에 껴있긴 했지만 첫날은 그런데 껴있긴 했지만은 4월의 상황을 보세요. 4월의 상황에 이런 걸 기대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합의를 하고 무관세를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는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18년도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점은 2018년도에는 처음에 관세를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20%. 그랬다 막 싸우다가 말 안 들어? 35%막 싸우다. 그 다음에 50%, 70%,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올리면서 네. 올리면서 협상을 했어요 그때는. 네. 지금은 다 때려놓고 네. 다 때려놓고
협상하면서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되게 달라요. 그때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세게 때려놓고 그래놓고 내리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때 상황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한 방에 더 충격을 많이 받았고 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2번 뉴스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전쟁 관련된 뉴스도 지금 이란과 파키스탄 뭐 휴전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요 뉴스가 이제 또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자기네들 뭐 회의하면서 직접적으로 15일 날 파키스탄 이스탄불이 튀르키예죠. 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분쟁의 근원 원인을 제거하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평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참 말은 되게 멋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의심하냐면 이거 지금 서방에서 미국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러시아 하는 거를 보니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하지 않고 우리가 제안하는 것에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 우리 손 뗄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뉴스 잘 보시면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더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30일간 무조건 휴전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던져놓은 상태거든요. 네. 요걸 러시아에서 빨리 그대로 있는 그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추가 제재하고 군사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시장에서 의심은 합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와 대화해서 이거 협상하자는 거는 이거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시장에서 여기 어떻게 될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뉴스는요.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 규정 전면 개정 추진의 행정명령을 좀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명령 발표한 건 아니에요. 네. 이걸 하겠다라고 지금 사전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의 행정명령 초안을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좀 했어요. 뭐냐면 제목이 원전 르네상스를 위해 단호한 조치라는 건데요.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기 위해서 원전의 안전 규정을 개정한다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화한다는 거예요. 네. 안전구정은 예. 완화는 예. 안 될 것 같은데. 완화한다는 거 있는 그대로 얘기를 전하는 거니까 뉴스 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규 발전소 건설을 쉽게 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요거 행정명령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얘기 네, 좀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미군의 차세대 원자로 자금 지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국방 핵심 인프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뉴스도 꽤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5번도 관심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 H20 있잖아요. 네. 이거 수출 규제했었지 않습니까? 이거 허가받고 해라. 네.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향후 2달 안에 이거 아마 그 수요처하고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H20 칩인데 다운그레이드 용량을 줄여서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해서 그쪽에 제공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 맨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우리끼리도 우리 뭐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에도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안에 다운그레이드해서 H20 칩을 팔겠다는데 어느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만약에 줄였다 하더라도 용량을 줄였다 하더라도 그걸 많이 사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문외한이 생각할 때도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행정부에서는 아예 짚어서 그것을 이제 규제하려고 하고 있고 거길 피해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군요. 요번에도 이게 잘 될지의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하고 특히 AI 칩 쪽은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비디아는 실적 시즌에 실적 발표하지 않아요. 네. 그 중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엔비디아 실적으로 이제부터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잖아요. 네. 그게 아마도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에서 요거 예전에 저도 뉴스 전해드렸는데 예고를 했었습니다. 디램 가격 인상한다는 거 있잖아요. 요거 디램 가격을 전격 인상했다라고 발표가 지금 됐습니다. 전자신문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지난 1년 동안 하락했던 디램 가격이
올해 들어서 상승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11월까지는 하락했고요. 11월서부터 올해 1월까지는 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바닥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네. 4월에 상승 전환했잖아요. 이때 우리 맨날 뉴스했던 게 뭡니까? 사재기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예. 예, 그게 영향이 있긴 있죠, 당연히. 그 부분하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그 가전하향, 그 보조금 정책 이것으로 인해서 전자제품의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 쪽에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일시적이다 이거. 일시적이다. 다시 내릴 거다. 결국 수요가 견인하지 못하는 이 가격은 네. 일시적인 거다.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여기 나와서도 하시는 분들 있던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런 어떻든 이유든 간에 그 이유로 인해서 DRAM 가격이 올라서 DDR4는 두 자리 수라고 하는데 한 20% 보는 것 같고요. DDR5는 한 자리 수는데 한 5, 6%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DDR5는 안 빠졌었거든요. 이거는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인상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뉴스도 현대차에 북경 현대차가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북경 현대차 거기 뭐라 그래 견학 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거기 지금 뭐 뭘 해요? 여기 보시면 2023년도에 수출 445대 했거든요. 작년에 4만 4천. 445대는 400대. 뭐야? 예, 예. 그거 없다는 거죠, 거의. 이거 수출만 얘기하는 겁니다. 거 중국 안에 파는 게 아니고요. 2024년도에 4만 4,577대였는데 4월에만 5천 대 이상 수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0만 대 목표를 좀 한답니다. 올해 그래요? 10만 대. 예. 4월에 뭐 5천 대 이상. 작년 말부터 좀 예. 많이 뭘- 늘었어요. 뭘 이렇게 많이 팔지? 그래서 어디 팔았냐가 봤더니 네. 원래 이쪽에서 했던 게 러시아 중동에 많이 나갔는데 동남아시아하고 남미 쪽에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중국 생산 기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요. 현대차가 뭐 북미 쪽도 있고 뭐 아시아도 있고 되게 많이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 현대차는 북경 현대차가 되게 큰 데였어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도 막 견학 가고 그랬던 데였어요. 네. 그런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뭐 팔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다시 좋아지는 부분은 현대차의 상당 부분 긍정적인 일이다. 그래서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네. 보도가. 향후 이제 좀 뭐 지켜볼 문제도 있겠지만은 옛날에 북경 현대는 그러면 중국에 팔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처음에는. 지금 수출이라고 하는 네, 거는 네. 북경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어차피 네. 남미 수출할 용이니까 뭐 이런 식이네요. 예,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기 중국용이었고 내수용이었고요. 네. 근데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워낙에 중국이 지금 중국 자동차 그렇죠. 쪽은 워낙에 커가지고 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산은 거기서 하는데 네. 생산하는데 그것을 남미나 신흥시장에 수출하는 생산 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네.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 보도인 거예요. 이게 네. 보도가요. 추가로 좀 이쪽에 보시죠. 왜냐하면 이런 뉴스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현대차에 관심이 많았을 거고, 요즘에 현대차 질문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떨어졌을 때 현대차 사가지고 배당 받으면서 그냥 또박또박 있다가 그렇죠. 배당 성향이 높으니까. 네. 그러고 있다가 뭐 주가 오르면 좋고 아니면은 뭐 주가 많이 떨어질 때 배당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거의 한 5, 6%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뉴스를 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를 아마 정프로가 또 들어갔을 거예요 최근에. 최근에요? 예. 그럼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잘하신 거. 요즘에 아, 정프로가 불타올라요. 예. 최근에 마치 제3자 얘기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최근에 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아무리 봐도 이 가격은 아닌 것 같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개인의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예. 아, 인사이트가. 아니 그 사실 한 2년 3년 전부터 계속 그냥 그냥 기었잖아요 옆으로 그냥. 계속 피크아웃 얘기하고 네. 근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실제 계속 뭐 최고 뭐.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간다. 네. 자 그럼 다음은 또 뭐 있죠? 8번하고 9번 뉴스는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8번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한 건데 미국의 주식을 우리나라는 매일 제가 뭐 외국인들 얼마큼 샀고 뭐 그리고 주간으로도 그렇고 또 월간이 끝나면은 지난달에는 외국인들 얼마큼 샀고 개인 얼마큼 샀고 이런 거 하잖아요. 미국은 집계 안 하잖아요. 네. 미국은 그거 집계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 한 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집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21주 연속 순매수 기록을 순매수라고 했는데 이 역대 최장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장. 그러니까 그 4월 급락 때도 했다는 거죠. 네,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 약 20억 달러 이상의 순매수를 하면서 즉 제목이 이겁니다. 미국 주식이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관 투자가들이 훨씬 더 센 장이고 기관 투자가들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들이 힘이 굉장히 세지면서 개인 투자들이 계속 미국 시장을 사고 있고 반면에 그 기간 동안 요 최근 한 달 동안 헤지 펀드는 약 15억 달러, 기관 투자 전체로는 약 27억 달러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9번도 그렇습니다. 9번도 제가 어떤 일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자꾸 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 9번은 어떤 거냐면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달러화 탈피는 필연적이다. 라고 하면서 읽어드려 볼게요. 유럽의 대형 기관 자금 관리자들은 미국의 불규칙한 정책 결정, 트럼프와 연준의 갈등으로 미국 자산 및 달러 투자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있다. 스위스의 픽테크 자산 운용에서는 느리지만 이런 기조는 불가피할 것이다. BOA에서는 미국 자산 배분이 4월 이후에 1999년 이후에 그러니까 4월 이후에 미국 자산에 투자한 게 1999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모니스타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모니스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현실은 미국 자산으로 꾸준히 강력한 순유입, 즉 유동성이 계속 들어왔던 그런 시대에서 장기적 추세를 뒤집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여전히 막 똑같은 낙폭이라면 미국 투자가 훨씬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은 20% 30% 떨어져도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올라왔어. 손프로는 테슬라 사놓고 걱정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올라왔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투자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도 떨어지면 미국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미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현실도 막 그게 맞아요 지금. 근데 내부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수급의 흐름이 굉장히 길게 10여 년 동안 굉장히 강세였는데 그 부분이 이번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 정책으로 해서 상당 부분 훼손된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긴 있구나. 네. 있구나. 과거하고 똑같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의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도.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뭐 근데 반대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도 있겠죠. 이거는 4월에 폭락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미국 기관들도 막 금방 바꾸잖아요. 생각을. 말도 바꾸고. 네. 근데 그때는 그랬지만 또 이제 다시 올라오면 얘들이 또 다시 돌아오고 막 그렇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번 훼손이 됐어요. 네. 한번 이 신뢰에 대한 훼손이 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랑 똑같이 그렇게 막 미국 예외주의라는 게 그렇게 강력하게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국내 시장 똑같아요. 국내 시장도 반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안 돼라고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지난 주말에 있었던 뉴스들 중에 이게 제일 시끄러운 뉴스 중에 시끄럽다기보다도 제일 많이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죠. 민주당에서 상속세와 PBR 연동 법안, 즉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맨날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네네.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해주겠다. 그리고 상속세와 PBR을 연동하겠다. 상법 개정 재추진과 함께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것을 자사주 소각할 경우에는 그 기업의 세제 인센티브 부여를 논의하고 있다. 이거 이제 우리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제가 좀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고요. 미국이 자사주 매수를 얼마큼 많이 하고 있나 바이백을요.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뭐 이름도 있고 막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응원 좀 하고 싶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주가 기준으로 세금 산정해서 주가가 낮을수록 절제 효과가 있어 주가가 못 오른다. 이거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개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PBR 0.8배 미만 시에 공정가치로 평가 적용 그냥 해버리겠다. 순 자산 가치의 80% 하한선을 도입해서 그 밑으로는 그 밑으로 내려가봐야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신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 할증을 삭제해주겠다. 얘는 세금 할증하잖아요. 네. 예, 이런 거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솔직히 세금 신고 이렇게 해도 뭐 크게 손해 안 보게 네. 할 거고 니네 꼼수 부려봐요. 어차피 소용없다 정도의 이제 컨셉이겠군요.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 네. 분리과세에 대해서 뭐 얼굴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뉴스 가져오기 좀 그렇긴 했는데 응원드리고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러냐면요. 이런 표현을 뉴스를 좀 가져온 이유는요.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워낙에 이런 우리 작년에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하반기에 원래 작년 초부터 이 우리 밸류 프로그램 얘기가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네. 근데 하반기에요. 하반기에 전 세계 주요 시장 우리가 비교하는 전 세계 주요 시장이 다 올랐죠. 하다못해 9월에 우리랑 같이 빠졌던 유일하게 빠졌던 중국도 9월 이후에 급등했습니다. 네. 금융완화 정책하면서 LPR 금리 인하하면서 우리 시장만 작년에 하반기 내내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더더욱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된 이유를 막 찾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하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은 안 된다라는 비관론이 훨씬 더 강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게 지금에서 벗어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한 비관론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런 정책들 지금 뉴스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야, 진짜 정치인들이 진짜 할 수 있어? 그리고 반대론자가 많은데 그리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따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우리 시장을 변화시킬까라는 의심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시장 안에서요. 네.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우리 미국 시장도 얘기했지만 단정 짓지 말자라는 거예요. 단정 짓지 않고 그래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 지금 지난주하고 이런 뉴스 나와서 지난주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뭐 방위산업주도 오르고 뭐 화장품도 오르고 많이 올랐지만 네. 은근슬쩍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면 증권주예요. 증권 섹터. 왜 그랬냐면 증권주 중에 증권회사 중에 일부가 자사주를 50% 60%씩 갖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네. 얘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이제 말이 좀 길어졌네요. 왜냐하면 왜 자꾸 말이 길어지냐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래.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그러는데 네네네.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봐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잘 고려해 보시고 또 네. 우리 뭐 정치권도 뭐 변화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쵸. 네, 이 주주분들의 이익을 그동안 너무 훼손됐던 이익을 적어도 다른 나라 비슷하게는 좀 만들어가는 네. 그런 움직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특별히 우리나라 뭐 주주들만 더 잘 챙겨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좀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고. 네, 그 정도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좀 알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NH투자증권에서 지금 채권 전략 세미나를 구혜영 차장, 뭐 잘 알고 계실 네. 구혜영 차장님 주도로 하게 되는데 이촌동 WM 센터에서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반에 하고요. 그래서 NH투자증권 채권 투자 관련해서 요즘 이제 채권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세션들 또 네. 세미나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 요즘 잘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게 네. 공부해서 직접 찾아다니고 공부해서 돈 벌어야죠. 네.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네. 네, 구혜영 차장님과는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반이니까요. 예. 그것도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